오늘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에서 꼭 가봐야 하는 여행지 10곳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영상 참고하셔서 평창에서 즐거운 여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꼭 가봐야 하는 강원특별자치도 평창 여행지 첫 번째는 월정사입니다. 월정사는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로 374-8로 찾아가시면 되는데 입장료는 없습니다만 승용차 기준 6,000원에 주차요금이 있습니다. 월정사는 월정사 자체로도 정말 멋진 사찰인데 월정사로 들어가는 길에 우리나라 3대 전나무 숲길이 있는데요. 이곳이 정말 끝내줍니다. 피톤치드가 콸콸콸 쏟아지는 게 느껴지고요. 걷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힐링됩니다. 이렇게 멋진 산책로를 걷다 보면 월정사가 나오는데 월정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4교구의 본사입니다. 월정사는 643년에 자장율사가 창건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월정사에 들어가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적광전 앞에 있는 팔각 9층 석탑입니다. 팔각 9층 석탑은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석탑 가운데서 가장 아름답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 앞에는 석조보살 자상이 두 손을 모아 쥐고 공양하는 자세로 무릎을 꿇고 앉아 있습니다. 월정사는 템플스테이도 가능한 곳이라서 조용한 곳에서 힐링하고 싶으시다면 템플스테이를 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시다면 월정사에서 상원사를 지나서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는 정멸보궁까지 가보시는 것도 추천해드리는데 상원사까지는 차량으로 이동이 가능하지만 상원사에서 정멸보궁까지는 등산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평창의 가장 대표적인 여행지 월정사에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입니다.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로 176으로 찾아가시면 되는데 입장료는 없습니다. 이곳은 앞에서 소개해드린 월정사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곳인데요. 2025년 5월에 전면 개방하면서 만날 수 있게 된 새로운 여행지입니다. 이곳에서는 한때 일본으로 반출되었던 우리의 소중한 기록유산인 조선왕조실록하고 의궤가 드디어 제자리인 오대산 사고로 돌아오는 귀환의 여정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조선의 500년 역사를 연대순으로 기록한 역사서인데 그 내용은 왕도 직접 보지 못했을 만큼 엄격하고 객관적인 편찬 방식으로 유명합니다. 의궤는 국가 주요 의식하고 행사의 전 과정을 그림과 글로 남긴 일종의 왕실 보고서로 보시면 됩니다. 이 박물관이 보관하고 있는 유물만 해도 실록 75책, 의궤 82책을 포함해서 총 1200여 점에 이릅니다.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은 역사 속 오대산 사고의 구조와 의미를 정확하고 입체적으로 재현해낸 공간인데요. 상설 전시에서는 오대산 사고의 설립하고 구조, 그리고 실록하고 의궤의 제작 과정까지 세세하고 고증력 있는 전시로 만나볼 수 있고요. 그리고 어린이 전시관에서는 실록 속 동물을 캐릭터로 만든 체험 공간이 있고 사고의 모형 구조물에서 실제로 기록을 만드는 디지털 게임을 할 수 있기도 합니다. 조선 500년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 조선왕조실록하고 의궤를 만나볼 수 있는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국립한국자생식물원입니다. 국립한국자생식물원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비안길 150-3으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성인 5,000원, 어린이 3,000원의 입장료가 있습니다. 국립한국자생식물원 역시 월정사에서 차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곳이라서 앞에서 소개해드린 월정사와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과 같이 코스로 가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곳도 2024년 7월에 재단장을 해서 새롭게 개관한 여행지입니다. 이곳은 우리꽃과 나무들로만 조성된 우리나라 최초의 자생식물원인데요. 깔끔하게 조성된 식물원에는 계절에 따라 피어나는 각양각색의 우리꽃의 아름다움을 한껏 즐길 수 있기도 하고 멸종위기식물을 비롯해서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희귀식물하고 우리나라 고유의 특산식물을 만나보실 수도 있습니다. 잘 갖춰진 산책로를 따라서 산책하면서 우리나라의 식물을 감상하기에도 좋고 얼마 전에 조성된 숲속 책장은 조정래 작가가 기증한 도서를 포함해서 약 2만여 권의 책을 소장하고 있어서 조용한 곳에서 책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들 보면서 힐링할 수도 있고 잘 알려지지 않아서 한적한 평창 여행지 국립한국자생식물원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밀브릿지입니다. 밀브릿지는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진부면 방아다리로 1011-26으로 찾아가시면 되는데 3,000원의 입장료가 있습니다. 밀브릿지는 오대산 국립공원 방아다리 약수터 일대에 조성된 자연체험 학습장인데요.
60년 넘게 가꿔진 전나무 숲하고 낙엽성 군락이 어우러진 공간 위에 숙박시설하고 산책로, 약수터, 명상원, 미술관, 카페와 식당까지 모두 갖춘 힐링 공간입니다. 밀브리지 입구에서 약수 체험장까지는 약 300m인데 그 길에는 전나무 향이 가득한 명품 산책길이 이어집니다. 방문객이 많지 않아서 한적하다 보니까 더 힐링되는 듯한 느낌이었는데요. 이 산책길의 끝에는 철분과 탄산이 풍부한 방아다리 약수터가 있습니다. 시큼하면서 탄산이 감도는 맛이 오묘한데 약수는 항상 이런 느낌입니다. 밀브리지의 건물은 한국을 대표하는 건축가 승려상 선생이 설계했다고 하는데요. 지형과 수목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전나무 숲하고 조화를 이루도록 디자인된 이곳은 건축 자체가 하나의 예술 작품 같다고 느껴집니다. 실제로 이곳에서 숙박도 가능하고 식사가 가능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카페도 있어서 차 한잔 마시면서 힐링하기에도 딱 좋습니다. 아직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숙박도 가능하고 잠시 숲속에서 힐링하기에도 좋은 밀브리지에 가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이호석 문학관입니다. 이호석 문학관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봉평면 효석문학길 73-25로 찾아가 힘내는데요. 성인과 어린이 모두 2,000원의 이용요금이 있습니다. 이호석 문학관은 우리나라 현대 단편문학의 대표 작품인 메밀꽃 무렵의 작가 이호석 선생이 태어나기도 한 곳이기도 하고 이곳 본평은 메밀꽃 무렵의 배경이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시기에 맞춰가면 하얗게 핀 메밀꽃을 실제로 볼 수도 있는데 9월 중순경 평창 효석문화제와 함께 메밀꽃 구경이 가능합니다. 이호석 문학관은 이호석 선생의 육필원과 함께 사진을 비롯한 다양한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어서 천천히 둘러보기 좋은데요. 이호석 문학관은 문학관 앞으로 넓은 잔디밭이 있기도 하고 산책로도 잘 갖춰져 있어서 산책하면서 힐링하기 좋은 곳이기도 합니다. 메밀꽃 필 무렵이 아니더라도 언제나 이호석 선생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이호석 문학관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발왕산 케이블카입니다. 발왕산 케이블카는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올림픽로 7일 5로 찾아가 힘내는데요. 왕복 기준 성인 25,000원, 어린이 21,000원에 입장료가 있습니다. 여름에서 갑자기 겨울로 왔는데 사실 발왕산 케이블카는 여름에 가봤지만 아무래도 겨울이 더 아름다운 것 같아서 겨울 풍경 위주로 소개해드릴게요. 발왕산 관광 케이블카를 타고 드래곤 캐슬 하차장에 내리시면 먼저 전망대에 올라가셔야 하는데 전망대에서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발왕산의 환상적인 풍경을 감상하시면 됩니다. 발왕산이 워낙에 높은 곳인데다가 여기에 높다란 전망대에 올라서니까 첩첩산중이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한 황홀한 풍경이 마치 겨울왕국에 온 듯한 느낌이 들게 합니다. 그리고 발왕산 정상에서 기념사진을 찍으시면 되는데 곳곳에 사진을 찍을 만한 포토존이 잘 갖춰져 있어서 기념사진 찍기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발왕산 정상에서 꼭 가봐야 하는 곳은 천년주목 숲길인데요. 무정의 데크길로 잘 조성된 산책로를 걸으면서 환상적인 설경을 감상하시면 되는데 비현실적인 풍경이 마치 꿈속을 걷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겨울에 가면 더 좋은 평창의 아름다운 여행지 발왕산 관광 케이블카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는 육백마지기입니다. 육백마지기는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미탄면 회동리로 찾아가 힘내는데요. 아름다운 노을과 쏟아지는 별 그리고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데이지는 6월에 만개를 하는데 이 시기가 되면 청옥산 정상이 하얀 눈이 내린 것처럼 데이지꽃이 만발합니다. 한국의 알프스라고도 불리는 평창 육백마지기는 산 정상까지 차량으로 이동이 가능한데 육백마지기가 높은 곳에 있다 보니까 한여름에도 서늘해서 여름 필서지로도 인기 좋은 곳입니다. 육백마지기의 커다란 풍력 발전기도 이색적인 풍경을 만들어주고요. 사진 찍으라고 일부러 이쁘게 지어놓은 교회 건물도 좋은 배경이 됩니다. 그리고 알록달록한 의자에서 사진 찍는 재미도 있고요. 고지대에서 청량한 공기 마시면서 힐링할 수 있는 육백마지기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는 삼양라운드 힐입니다. 삼양라운드 힐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꽃밭 양식길 708-9로 찾아가 힘내는데 성인 12,000원, 어린이 만원에 입장료가 있습니다. 이곳은 전에 대관령 삼양목장으로 불리기도 했던 곳인데요. 도심에서 벗어나서 진짜 자연 속에서 푸른 초원과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삼양라운드 힐은 삼양라면하고 불닭으로 유명한 삼양식품이 운영하는 관광목장인데요. 1972년 국민건강 단백질 공급을 목표로 시작된 목장이
2007년부터 일반에 개방되면서 누구나 자연을 누릴 수 있는 힐링 장소로 자리 잡은 곳입니다. 삼양 라운드힐은 워낙에 넓어서 셔틀버스를 타고 이동하시는 걸 추천해드리는데, 셔틀버스가 각각의 정류장에 정차해서 각 포인트를 차량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위쪽에 자리한 동해전망대에 가면 넓은 초원과 저 멀리 동해바다가 보이기도 하고요. 시원하게 돌아가는 풍력 발전기도 이국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삼양 라운드힐에서 또 재밌는 건 양머리 공연도 관람할 수 있다는 점인데, 훈련된 양머리 견이 양떼를 몰아가는 모습은 정말 영화 속 장면처럼 멋지더라고요. 관객과 같이 호흡하면서 하는 공연이다 보니까 몰입감도 있고요. 그 밖에도 저는 들르지 않았지만 기프트샵하고 카페에서 삼양 라운드힐만의 시그니처 먹거리를 드실 수 있기도 하고, 삼양식품의 대표 라면하고 스낵도 구매가 가능하기도 하고요. 강원도 평창의 아름다운 자연을 만나볼 수 있는 삼양 라운드힐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는 이승복 기념관입니다. 이승복 기념관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용평면 운두령로 500-11로 찾아가 시내는데 입장료는 없습니다. 구독자님들, 혹시 공산당이 싫어요 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 말은 강원도 평창의 소년 이승복이 무장공비에게 외쳤던 이야기인데, 그러한 이승복의 생애와 정신을 기리기 위해 조성된 역사교육공간입니다. 때는 1968년 11월 2일이었는데요. 삼척과 울진 지역에 침투한 무장공비가 이승복이 살고 있는 집으로 쳐들어왔고요. 무장공비에게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라고 외치며 항거하고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던 이승복에 대해서 이곳에서 알아갈 수 있습니다. 기념관은 총 548평 규모로 본관과 자연학습관, 옛 분교하고 야외 전시실로 구성되어 있는데, 북한 공산군 장비 106점하고 이승복 가족의 유품 33점이 전시되어 있어서 소년의 삶과 사건 당시의 시대상, 그리고 반공정신을 생생히 체감할 수 있습니다. 이승복 기념관 옆에는 소년의 모교였던 속사초등학교 개방 분교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기도 한데, 폐교된 이후에도 그 운동장과 교실은 기념 전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고요. 교실 안에는 이승복을 주제로 한 영상 자료나 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고요. 운동장에는 전투 당시 사용되었던 헬리콥터나 정찰기, 대공포 등 실제 전투 장비가 전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소년 이승복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이승복 기념관에도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0번째는 올림픽 시장입니다. 올림픽 시장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읍 평창시장 1길 8-1로 찾아가 시내는데 5일과 10일에 장이 열리는 5일장입니다. 이곳은 전에는 평창 전통시장으로 불리던 곳인데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념하면서 시장 이름을 평창올림픽시장으로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5일장이 열리지 않아도 상설시장이 운영되어서 언제 가도 좋은 곳인데, 평소에는 40여 개의 점포가 운영되고요. 끝자리가 5하고 10인 날에는 5일장이 열려서 시장 골목마다 더욱 풍성한 볼거리하고 먹거리로 가득 찹니다. 제철 과일과 채소, 생선과 건어물은 물론이고요. 평창에서 직접 기른 농산물까지 만날 수 있어서 현지인들이 장을 보러 자주 찾는 곳이기도 하고요. 평창 올림픽 시장을 대표하는 키워드는 바로 메밀인데, 막국수하고 메밀 부치기, 메밀 전병까지 메밀을 주재료로 한 다양한 강원도 향토 음식이 즐비합니다. 길게 찢은 배추와 쪽파를 솥뚜껑 위에 척 올리고요. 그 위에 메밀 반죽을 얇게 펴서 지글지글 굽는 모습은 보고 있으면 저절로 군침이 돌더라고요. 경기도 인심하고 강원도만의 소박한 맛까지 즐길 수 있는 평창 올림픽 시장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강원특별자치도 평창의 여행지 10곳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내용이 괜찮았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빵이네가 구독자님들의 즐거운 여행을 응원합니다. 빵이네 여행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